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최근 몇몇 채널에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해 주시는 분께서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처럼 나오는 출연자들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원래 의견이 갈리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의견이 갈리는 거는 잘 못 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왜 그런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다른 면을 살짝 보면은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 주변에 보시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거까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얼음공장 정규 강의 21기 접수 기간이고요. 접수 기간에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늘 기간이 끝나고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나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전부 다 맞는 얘기예요. 뭐 올라갈 거만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침체됐습니다. 회복 중입니다. 전세로 이동 중입니다. 월세를 많이 선택합니다. 전부 다 전국을 뒤져보면 해당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통계를 쓰곤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죠. 그거 보시면은 지역별로 편차를 가지고 약간씩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여전히 힘든 지역도 있고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은 뭔가 답이 안 나와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서울은 일단 둔촌주공 입주, 포레온 입주, 12,000세대, 이 정도면 시장은 눌리거나 하락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하락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포레온 입주 없는 곳, 지방을 가보면 분위기가 좋느냐? 대출 통제 사건 이후로 또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지금 이런 시장이 전혀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은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걸 좋아하는데 자꾸 얘기를 동시에 들으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부동산을 뭔가 선택해야 될 분들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전월세를 선택할 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관심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투자를 할 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옮겨 타기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도 대출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시장에 흥미를 잃거나 나중에 하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해도 이걸 안 들어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중에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수요가 없으니까 시장이 하락을 해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급이 많은 지역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야 돼요. 자, 강동구 대장 입지에 12,000세대 입주하죠. 대출 통제했죠. 여전히 규제가 있죠. 그러면 뭐 시장이 살아날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데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주요 입지에서는. 그럼 주요 입지는 왜 상승 거래가 나오느냐? 싸게 팔 사람은 없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있고 이 사람은 대출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전월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 예전에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있어요. 2009년 정도부터 09, 10, 11, 12 한 3년에서 4년 동안 사람들은 점점 더 시장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관심을 껐어요. 투자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014, 15 이때쯤부터, 특히 15년도부터 인플루언서 분들이 인기가 확 올라갔죠.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졌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그때랑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피로감을 이미 느끼고 있고 시장에 진입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계약 아니면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투자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전에 정부가 얘기했던 투자자가 없는 시장으로 거의 다 완성이 돼가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입주가 있고 수요가 없으면 시장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락 기사가 도배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시장이 예전이랑 뭔가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반복일 뿐이에요. 요즘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 않은 시기예요. 자극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거의 최종 수단까지 사용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거든요. 입주시키고 있지, 그린벨트 발표하고 있지, 규제는 그대로 뒀지, 대출은 뭐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지, 전세 사기 계속 미디어에 내보내고 있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뉴스가 안 나온다는 건 시장이 진짜 바닥이란 뜻이에요. 거의 이래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출까지 트라우마 갔어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월세 시장은 누가 공급하느냐? 다주택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보셔야 되냐면은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되냐 안 되냐를 보셔야 돼요. 전국 그 시장 전부 다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 봅니다. 전세 시장까지는 보시는데 월세 시장을 안 보신단 말이에요. 월세는 데이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월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끝내시면 절대 안 돼요. 월세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까지 보셔야 돼요. 아파트 사서 월세에 놓을 사람 지금 없어요. 어떤 분들이 좀 잘못 말씀하시던데 아파트 사서 월세에 놓으면요 수익률 마이너스 나요. 왜냐면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매도가 안 되면 끝이에요. 세금, 이자, 세입자분과의 관계, 이 리스크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지금 아파트를 사서 함부로 월세를 놓겠어요. 월세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이 균형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보면은 큰 흐름은 있어요. 큰 흐름은 월세로 많이 갔다가 월세에서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전세로 가는 지역이 있고 매매로 가는 지역이 있어요. 요 차이예요. 그래서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 지역,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나뉩니다. 이렇지 않은 지역은 보면은 정말 공급이 많거나 미분양이 많아서 셋 다 내려가고 있는 지역은 있어요. 여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시장을 누르고 있는 힘, 대출 통제와 그리고 둔촌주공 입주, 이게 지속되면은 그러면 이 상태로 유지된다고 쳐요. 아니면은 매도인들이 항복을 하겠죠. 아,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 정도로 누르면 나도 아웃할래. 그러면 금매를 내놓을 건데 지금 이 정도로 누르고 있는데도 금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을 쥐어 흔들어 놔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전 같은 데 보세요. 대구 같은 데 보시면 지금 데이터랑 안 맞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면 이 누르는 힘이 지속 가능하냐,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수요가 들어올 수 있냐를 따졌을 때 추가적인 수요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 집 마련 수요 또는 전월세 만기잔 있거든요. 그 이분들 들어온다고 쳐요. 근데 이분들도 최대한 망설일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리고 시장에 최대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할 거예요. 피로하니까. 지금 내수 경기도 안 좋거든요. 문제는 공급 측면이에요. 전월세 공급, 이게 상식적으로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규 공급도 줄어들 건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있던 공급이 줄어들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지금 있는 수요는 유지가 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공급은 앞으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급과 규제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규제는 그대로 둔다고 쳐도 지금 하고 있는 공급조차도 내려가게 되면은 이것만 따져도 수급상 상승 쪽이에요. 이게 내년에 둔촌주공 입주가 끝나고 있을 시장이에요. 한 3월달, 4월달 되겠죠? 조금 더 걸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3, 4월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3, 4월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벌써 움직이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둔촌주공보다 일명 상급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 관심이 없는 이유도 이해가 되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한 것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을 확 가지려면 언론에서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장은 냉정한 곳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수급을 따지고 매매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저는 지금 시장 전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놔야 내 생존 가능성과 내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가 되는가, 이걸 따져야 돼요. 방향은 정해졌고 타이밍과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둔촌주공 입주 기간 동안은 그나마 생각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게 또 서울이 자극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방에서도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월세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못 냅니다. 그리고 월세 제공자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월세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생겨날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전세를 제공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월세, 전세, 매매가 셋 다 문제예요. 상승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전국장이에요. 제가 정규 강의 19기 이후로는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는 그 전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이는 걸 공유하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필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선택이지만요. 19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19기, 20기, 21기 지금까지 제 예상대로 시장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관심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움직일 건지 저는 생각을 해야 추후에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에 부동산, 뭐 여긴만 이랬던 건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는 이유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잖아요. 근데 시장은 계속 이렇게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바짝 관심을 가져서 추후에 시장이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따라잡거나 이런 부분을 되찾거나 아니면 앞서갈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다니는 거고, 저도 예전에 이쯤 되면은 지금처럼 힘들게 안 다녀도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저도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더 불이 나게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와 저 회사를 위해서. 제가 하는 사업이 상당수가 거의 부동산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시행까지 해서 다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면서 시장을 잘 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는 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에 사람들 관심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에 피로감을 느낀 이유가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팔다가 지치고, 그리고 살라고 하다가 지치고, 대출 알아보다가 지치고. 근데 이럴 때 아시잖아요. 이렇게 잠잠하다가,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자극점이 생기면은 잠재 수요, 누적 수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항상 자산시장이 이렇잖아요. 그때를 또 놓치게 되면 전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